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리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저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욱더 세부적인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고정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리가 첫 번째 경기 분석. 바야돌리드 대 세비야. 레알 바야돌리드는 최근 리그 4연패를 기록하며 강등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공격에서 결정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며 득점력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지난 라요 바이카노전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쳤지만 결국 세미람이 부족하며 좁은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 조직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며 중앙 미드필더 라인을 통한 빌드업과 측면 전개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전방에서 마르코스 안드레가 징계로 결장하며 공격진에서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비야는 바르셀로나전에서 1대4 대패를 당했지만 전반전까지는 경쟁력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활용한 공격 전개는 여전히 효과적이었지만 후반전에 수비 조직력이 급격히 흔들리며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구델리가 수비진으로 내려오면서 중앙 미드필드의 아구메가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크며 오른쪽에서는 루케바키오가 여전히 핵심적인 공격 옵션이 될 전망입니다. 세비야는 올 시즌 원정에서 무승부가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바야돌리드보다 전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어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야돌리드는 홈에서 수비적인 운영을 펼치며 반격을 노릴 가능성이 크고 세비야는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통해 경기를 지배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 팀 모두 공격에서 확실한 마무리 능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치열한 경기 끝에 득점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에레디비지의 두 번째 경기 분석. 아약스 대 헤라클레스. 아약스는 최근 리그에서 6연승을 기록하며 다시 정상권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홈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요한 크루이프 아레나에서 열린 리그 경기에서 패배한 기억이 오래됐습니다. 다만 유로파리그 2차전을 앞두고 로테이션이 예상되며 일부 핵심 선수들이 빠질 가능성이 있어 경기 운영이 다소 변할 수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브로비와 베르의스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며 중원에서는 테일러와 모키오가 경기를 조율할 가능성이 큽니다. 헤라클레스는 최근 홈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 크루이프 아레나에서 아약스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는 연패를 기록 중이며 이번 원정에서도 수비진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최근 공격에서 꾸준히 골을 기록 중인 쿨레노비치가 다시 한번 득점포를 가동할 경우 반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약스가 경기의 주도권을 잡으며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헤라클레스 역시 최근 공격력은 나쁘지 않지만 수비 조직력이 아약스를 상대로는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결국 홈팀 아약스가 3대1 승리를 거두며 연승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그앙 세 번째 경기 분석. 랭스 대 앙제. 랭스는 직전 경기에서 리옹에게 0대4로 대패하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비진의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홈에서는 비교적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 나카무라와 이토를 중심으로 측면 공격을 강화해 반전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앙제 역시 최근 3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하위권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더욱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적인 접근보다는 적극적인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전방에서는 최근 3경기째 득점이 없는 르폴이 반등을 노리며 압델리와 멜랄리가 공격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양팀 모두 최근 부진한 흐름 속에서 반등이 절실한 상황이며 수비 조직력이 불안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오픈된 경기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팀 모두 적극적으로 득점을 노릴 것으로 예상되며 2대2 무승부 또는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EPL 네 번째 경기 분석. 토트넘 호스퍼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토트넘은 최근 홈 10경기 연속으로 득점과 실점을 모두 기록하며 개방적인 경기 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은 높은 라인을 유지하면서 빠른 템포의 빌드업과 측면 공격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이며 손흥민이 공격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미드필드에서는 비수마와 사르가 강한 압박과 전진 패스를 통해 빠른 공격 전개를 시도하며 측면에서는 풀백들의 오버래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격적인 접근 방식이 상대의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최근 홈 경기에서 매번 실점을 허용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최근 FA컵에서 레스터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뒀지만 경기력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특히 빌드업 과정에서의 불안정함과 수비진의 느린 반응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실수를 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르나초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는 여전히 위협적이며 빠른 전환을 통해 토트넘의 높은 수비 라인을 공략하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메뉴 역시 최근 원정에서 꾸준히 실점을 기록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 조직력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주도권을 잡고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메뉴는 수비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역습을 활용하려 할 것입니다. 토트넘이 홈에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다득점 양상의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메뉴도 역습을 활용해 충분히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양 팀의 경기 흐름을 고려했을 때 2대2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분데스리가 5번째 경기 분석. 프랑크푸르트 대 홀슈타인 킬. 프랑크푸르트는 최근 리그 6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최근 몇 주 동안 승리를 쉽게 가져가지 못했지만 공격력만큼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특히 PSG에서 영입한 에키티케가 최전방에서 점점 적응하고 있으며 바추아이와 함께 투톱을 구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드필드에서는 괴체가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공격 전개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측면에서는 크나우프와 호일룬이 활발한 움직임을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홀슈타인 킬은 강등권 싸움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경기에서도 보움과 2대2로 비기며 수비 불안을 노출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의 성적이 좋지 않은데 이번 시즌 리그 원정 경기에서 많은 실점을 허용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센터백 요한손, 클라인의 베켈, 에라스가 모두 결장하며 수비 조직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며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라프 감독이 변칙적인 전술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마치노와 하레스가 상대 수비를 흔들어야 하지만 미드필드에서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프랑크푸르트는 홈에서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홀슈타인 킬은 수비 공백이 심각한 상태라 이번 경기에서도 어려운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프랑크푸르트가 경기 주도권을 잡고 다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의 3대1 승리를 예상됩니다. 세리에 A 6번째 경기 분석. 파르마 칼초 대 로마. 로마는 최근 베네치아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승점 3점을 추가했지만 경기력에서는 다소 답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디발라가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넣었지만 전체적인 공격 전개에서 창의성이 부족했고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빌드업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디발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펠레그리니와 사올레가 공격을 이끌며 도브빅과의 호흡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크리스탄테가 징계로 결장하면서 파레데스가 중원에서 조율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르마는 최근 리그 3연패를 기록하며 강등권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오소리오, 발렌티, 치르카티 등 핵심 수비수들이 부상으로 결장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공격에서도 듀리치의 부재로 인해 결정력에서 의문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홈에서는 보다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에르나니와 베르나베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적극적인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로마는 유럽 대항전 일정으로 인해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있으며 원정에서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파르마는 강등권 탈출을 위해 승점이 절실한 상황에서 홈 이점을 활용해 강한 저항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로마가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위를 점하지만 경기 운영의 불안정함과 체력적 부담을 고려할 때 승점 한 점을 나눠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1대1 무승부를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리가 7번째 경기 분석. 마요르카 대 라스팔마스. 마요르카는 최근 리그에서 4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오사수나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공격 전개 과정에서의 세밀함이 부족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홈에서 반등을 노릴 가능성이 높으며 무리키가 최전방에서 득점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르데르와 다니 로드리게스가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하며 공격을 지원할 것이며
측면에서는 마페오와 모이카가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통해 공격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스팔마스는 최근 지로나와 비아레알을 상대로 연패를 기록하며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공격진에서 결정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며 득점력 저하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핵심 공격 옵션인 산드로 라미레스가 징계로 결장하며 최전방에서는 올리 맥버니가 원톱으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중원에서의 창의적인 전개가 부족한 만큼 역습 상황에서 측면 플레이어들의 기동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마요르카는 최근 부진을 씻고 홈에서 승점을 확보하려 할 것이며 라스팔마스는 원정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공격진의 전력 누수를 고려하면 마요르카가 경기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크며 세트피스나 결정적인 순간에서 승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마요르카가 1대0으로 신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데스리가 8번째 경기 분석. 하이덴하임 대 마인츠. 하이덴하임은 최근 4연패에 빠지며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에서의 조직력 문제가 두드러지며 상대에게 쉽게 기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포렌바흐와 도르시가 결장하는 가운데 부시가 수비진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며 크레버와 쇼프너가 중원에서 경기 조율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에서는 지부지바제가 최전방에서 득점 기회를 노릴 예정이며 바너와 혼자기 측면에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인츠는 최근 슈투트가르트를 잡아내며 기세를 올렸지만 베르더 브레멘전 패배와 아우크스부르크전 무승부로 인해 여전히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경기 운영에서 신중한 접근이 예상됩니다. 공격에서는 부르카르트가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이 크며 이재성과 네벨이 공격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에서는 다코스타, 옌츠, 코어가 백삼를 구축하며 안정적인 수비를 가져가려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이덴하임은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이지만 최근 경기력 저하와 수비 불안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인츠 역시 원정에서 고전하고 있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공세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마인츠가 후반 막판 우위를 점하며 2대1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리에 A 9번째 경기 분석. 유벤투스 대 인터 밀란. 유벤투스와 인테르는 이번 시즌 세리에 A 우승 경쟁의 핵심을 이루는 두 팀으로 이번 더비에서도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유벤투스는 최근 공식 경기 3연승을 달리며 흐름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좋은 결과를 거두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티아고 모타 감독은 전술적 변화를 즐기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중원과 측면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콜로 무아니는 최근 3경기에서 5골을 터뜨리며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최전방을 책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인테르는 최근 피오렌티나를 2대1로 꺾으며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마르쿠스 튀람과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공격에서 중심을 잡아주며 상대 수비를 흔들고 있으며 미드필드에서는 차라노글로와 바렐라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덴젤 둠프리스가 징계에서 복귀하지만 체력적인 문제로 인해 교체 출전 가능성이 있으며 마르쿠스 튀랑의 컨디션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은 지난 맞대결에서 8골이 터지는 난타전을 펼쳤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보다 신중한 경기 운영이 예상됩니다. 유벤투스는 최근 무승부가 많은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인테르는 우승 경쟁에서 승점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무리한 공격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치열한 접전 끝에 승부를 가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리가 10번째 경기 분석. 레알 베티스 대 레알 소시에다드. 레알 베티스는 지난 셀타 비고전에서 2대3으로 패하며 아쉬운 결과를 남겼지만 홈에서는 꾸준히 강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홈 경기에서 단 2번만 패배했으며 5차례 무승부를 기록하며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유럽 대항전 일정을 소화한 후 돌아오며 몇몇 포지션에서 로테이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코와 로셀소가 창의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공격을 조율할 것으로 보이며 최전방에서는 박한부가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최근 에스파뇰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며 3연패를 끊어냈습니다. 특히 미켈 오야르사발과 마르틴 수비멘디가 다시 선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중원에서의 안정감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유럽 대항전 일정을 소화한 이후 체력적인 부담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공격진에서 베커와 고메스가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을 노리며 베티스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 모두 유럽 대항전 일정을 소화한 이후 경기를 치르는 만큼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체력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베티스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소시에다드는 최근 경기력이 조금씩 회복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도 양팀이 팽팽한 흐름을 보였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접전이 예상되며 1대1 무승부가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